민주당이 내년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일찌감치 선출하면서 국민의힘의 화력이 이재명 후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사업자금 대출과 관련해 당시 부실한 수사를 했다며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도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주간 정치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승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기도 국감 이재명 청문회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했는데 평가들을 보니까 이재명 판정승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재명 지사의 판정승이 맞다고 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에서 공부한 것을 국회에서 복습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재명 지사는 선행학습을 통해서 이걸 재반박했기 때문에 당연히 판정승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기력과 무능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났고 특히나 조폭 연루설 의혹은 카더라 폭로의 전형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다음 달 11월 5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재명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잖아요. 이재명 후보, 이 시간 어떻게 활용해야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지지율을 극대화해야 하지만 현재 대장동 이슈에 묻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어떤 전략도 지금 먹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대장동 이 의혹에서 빨리 탈출하는 것이 알파이자 오메가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검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장동 이슈를 원외에서 국회 내부로 가져왔을 때 화력에서 앞선 민주당의 장점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착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도 정권 교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상이 됐던 전략입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시점인가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 프레임을 들고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데 좀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탈, 지지 이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전제로 하는 정권 교체론을 내세울 경우 친문 지지층마저 이재명 지지를 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역효과도 예상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 여야의 개별 후보를 이렇게 양자 대결을 붙여놓고 보면 차이는 크지 않단 말이에요. 이 차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한 다음 선거에 대한 성격 규정은 현 정권에 대한 회고적 판단의 기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슈가 높을 때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보들 간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공약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후보들의 지지율 총합에서는 예컨대 진보 후보들의 지지율이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후보를 역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비로 흘러간 부산저축은행 자금이 당시 수사를 했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부실 수사를 했다 하면서 역공을 했는데 이게 정치 쟁점화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물론 김호수 검찰총장이 당시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요지는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불법 대출 자금이 천화동인 등의 대장동 투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건데 그 당시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효율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천공스승 그리고 손바닥 글씨 같은 얘기가 중심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도덕성, 실력 검증 이런 쪽으로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검증이 주로 윤석열 후보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지지율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대세가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비판, 토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마도 유승민 후보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에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본인의 지식을 자랑한다든지 가르치려는 태도라든지 혹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감점을 받았는데 그래서 부울경 토론회부터 정책 후보들의 철학 검증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전반적으로 학습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 지지자 후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다른 후보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공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양자 가상 대결이냐 아니면 사지선다냐. 이 차이를 일반인들은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선 당 선관위에서는 가상 양자 대결을 통해서 경쟁력을 점수화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예컨대 가상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 역선택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후보들 간의 변별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당원 지지를 받는 후보 측에서 찬성할 겁니다. 반면에 사지선다형을 할 경우 역선택을 일부 허용하는 단점이 있지만 후보들 간의 변별력은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후보 쪽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선관위에서는 기존에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가상 양자 대결을 전제로 아마 이런 장점들을 후보 간의 절충안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